그날 밤 서울에 눈 내리는 거리에서 지은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모님 아파트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8살 딸 수민이 뒷좌석에서 졸린 눈으로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아.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저녁 준비하느라 바쁘신가 봐.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남편 민준이 짐을 들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3번이나 두드린 끝에 동생 혜린이 문을 열었다. 아, 왔어. 혜린의 목소리는 마치 배달원이 온 것처럼 건조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송이와 계피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구석에 서 있고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벽난로 위 양말은 부모님 것, 혜린 것, 혜린 남편 태호 것, 그리고 그들의 쌍둥이 아이들 것뿐이었다. 지은의 가족은 없었다. 지은이 왔어. 혜린이 방 안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무심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고개만 슬쩍 들었고 아버지는 TV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쌍둥이 조카들은 새 태블릿에 빠져 있었다. 태호만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지은의 가족은 지하실에서 끌어온 벤치에 끼어 앉아야 했다. 수미는 지은의 무릎 위에 앉았고 좋은 도자기 접시는 가족들만 사용했다. 대화는 지은을 피해 흘러갔다. 혜리는 그녀의 4번째 카페 창업에 대해 떠들었고 아버지는 경기 결과에 대해 논했다. 지은의 승진 소식도 민준의 연구 발표도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수민에게는 초콜릿 하나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 선물 시간에 수민이 트리 앞으로 달려갔지만 곧 멈췄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를 잊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맥주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이제 그만하자. 넌 더 이상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 말은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범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민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지은이 그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가 부엌 문턱에서 말했다. 가족으로서 결정한 거야? 앞으로 명절은 따로 지내는 게 좋겠어. 혜린이 덧붙였다. 항상 서울에서 잘난 척하면서 내려오잖아. 우리가 작아 보이게 만들고 가족 사업에도 관심 없고. 지은은 그들을 바라봤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집을 구해준 사람, 2015년 어머니 수술비를 대준 사람, 혜린의 실패한 사업에 돈을 쏟아부은 사람. 이 집, 제가 3번이나 살렸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웃었다. 누가 부탁했어? 내가 멋대로 한 거지. 수민이 울기 시작했다.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지은은 딸을 안고 일어났다. 좋아요. 그럼 이 집, 제가 가져갈게요. 그들은 웃었다. 어머니의 가짜 웃음소리가 교회 모임에서처럼 울렸다. 혜린이 눈을 굴렸다. 아버지는 다시 TV로 돌아갔다. 그들은 웃지 말았어야 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현관 불이 꺼져 있었다. 지은은 수민을 차에 태우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때로는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 그럴 때 믿어야 해. 차가 출발할 때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쏟은 돈, 서명한 서류, 삼킨 희생. 이 집을 살만한 가치로 만든 건 그녀였다. 이제 돌려받을 차례였다. 그 집, 서울 근교의 그 아파트는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었다. 지은의 땀과 노력이 쌓인 증거였다.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속에서 지은은 항상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혜린의 졸업식, 결혼식, 카페 오픈. 지은은 초대받은 손님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녀의 서랍 속 폴더에 있었다. 부모님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진실을 기록한 것들. 2008년이 첫 번째였다. 화요일 밤 11시 45분에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지은아, 집을 잃을 것 같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다. 아버지의 공장 근무 시간이 줄었고 어머니의 상점 일자리가 사라졌다. 4개월 밀린 대출. 압류 통지서가 쌓였다. 지은은 28살, 대기업 금융팀에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다. 민준과 함께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이 거의 다 됐다.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들의 저축 전부, 퇴직연금 일부까지. 벌금을 물고도 보냈다. 당연히 보냈다. 부모님이니까. 혜리는 그때 부모님 집에 살며 자기 발견 중이었다. 대학 3번 중퇴한 후 그 여름 유럽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가족 비상금으로 갔다. 지은이 재정 구조 조정을 도울 때 영수증을 봤다. 그녀의 돈이 채운 계좌였다. 2012년은 지붕이었다. 보험사가 유지보수 미비를 이유로 거부했다. 2,500만 원 아니면 집이 폐쇄될 판. 혜리는 첫 카페를 열었고 부모님 저축을 다 쏟아부었다. 카페가 성공하면 갚을게. 이자로 어머니의 약속. 카페는 8개월 만에 문 닫았다. 한 푼도 안 돌려받았다. 하지만 2015년이 최악이었다. 어머니의 담낭 수술 합병증. 감염으로 6주 입원. 보험 있어도 5천만 원 청구서. 아버지가 병원 대기실에서 울며 전화했다. 엄마를 잃을 수 없어. 못 내면 공공병원으로 옮겨. 그곳이 어떤지 알지. 지은은 알았다. 그래서 투자금을 팔고 대출을 받고 주 60시간 일하며 메꿨다. 그해 5번 비행기 타고 내려와 도왔고 수민의 첫 여름 휴가를 위해 모은 휴가일을 썼다. 혜리는 감정적으로 힘들다며 병원에 안 왔고 2번째 카페에 바빴다. 지은이 2번 구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모든 걸 통해 지은은 영수증, 송금 내역, 이메일 약속, 명절 카드를 보관했다. 신의 축복이라며 감사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빠졌다. 총액은 1억 5천만 원 이자 제외, 포기한 기회 제외. 민준과 살지 못한 투자 부동산, 참석 못한 유럽 컨퍼런스, 수민의 사립 유치원 연기. 하지만 더 아픈 건 감사 요구 안 했단 거다. 친척들이 집을 칭찬할 때 미소 지었고 아버지가 혜린의 기업가 정신을 자랑할 때 고개 끄덕였다. 교회에서 신앙과 가족으로 폭풍을 이겼다 할 때 입을 다물었다. 사랑이라 생각했다. 가족은 점수 매기지 않는 희생. 언젠가 날 볼 거라. 수민이 변화를 줄 거라 믿었다. 첫 손녀. 그게 마음을 열겠지? 하지만 출생부터 잘못됐다. 어머니가 내려와 비판만 했고 아버지는 고민형 보냈고 혜리는 아무것도. 방문마다 미직은 생일 이즘, 수민은 사촌들 사랑받는 걸 보며 갈망했다. 작년 여름 어머니의 페이스북 앨범. 우리 아름다운 손주들 43장 혜린 쌍둥이, 수민 하나 없음. 민준이 먼저 보고 안아줬다. 그만할 때야? 변할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한 번 더 크리스마스 주장했다. 수민이 조부모 알아야 한다고. 이제 호텔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수민이 울다 잠들었다. 지은은 깨달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야. 나타나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건 빚을 청산하는 거다. 지갑에 핸드폰이 있었다. 모든 서류 사진. 3번 구한 집 그들의 삶, 안락, 존엄. 지은의 농담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돌아올 거라.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금융 전문가, 그들의 무시에서 배운 인내, 딸의 상처본 어머니. 어둠 속 미소. 민준의 손 따뜻. 그들은 웃지 말았어야 했다. 마리오트 호텔방이 지은의 작전실이 됐다. 민준이 수민을 풀장으로 데려간 동안 그녀는 침대에 노트북과 서류를 펼쳤다. 금융전쟁 첫 규칙, 적의 위치를 적보다 잘 알기. 공공기록부터. 시청 온라인 시스템. 그 아파트, 1987년 7천만 원 매입. 지금 가치 3억 원 재산세는 지은이 2009년 자동 납부 설정한 덕의 정상. 하지만 대출 이력이 달랐다. 원래 대출 2007년 완납. 파티했지만 지은 초대 안 됨, 주말 일 이해했다. 두 번째 대출 2008년 1억 원 압류 피한 거. 세 번째 대출 2016년 9천만 원의 대출사 빠른 현금 자산. 지은의 손이 멈췄다. 2016년 어머니 수술비 후 혜린 세 번째 카페 혁신 다이닝 연애 서류 엉성. 이자 12.5%. 납부 이력 불규칙. 잔액 8,500만 원, 원금 거의 안 깎음. 전화 왔다. 미시간 번호. 아니, 한국 번호. 지은 씨, 하트웰 부동산 법무사 제니퍼예요. 부동산 문제 상담 요청하셨죠? 네, 부채, 부동산 전문가 필요해요. 조용히. 특정 재산인가요? 특정 주택 매입. 고이자 두 번째 대출 밀림. 재정 상황 알아요. 익명 유지. 필수예요. 다음 날 9시 미팅. 민준이 돌아오니 수민이 손에 인어 그림 보여줬다. 눈 부었지만 웃음. 찾았어. 기대 이상. 또 대출 받았어. 9천만, 고이자. 혜린 카페에 갔겠지? 정말 할 거야? 선택 있었어. 매번 도울 때 선택. 현명히 쓰거나 혜린 꿈의 낭비. 미래 저축하거나 청구서 무시. 우리 포함하거나 배제. 매번 선택했어. 그 밤, 수민이 악몽 꾸다 잠들었다. 지은은 계획 세웠다. 한국법 대출 매입 유리. 부실 채권 시장 활발. 빠른 현금 이 같은 회사는 60% 가격에 팔아 치우기. 제니퍼는 날카로웠다. 서울 사무실 가죽 냄새. 이 대출을 셀 회사로 사서 추심 옵션 행사. 왜 이 재산? 부모님 집. 그녀는 눈 깜짝 안 함. 개인적. 그럼 구조화하자. 그날 오후 메이플 스트리트 홀딩스 LLC 설립. 추적 불가. 제니퍼가 빠른 현금에 접근. 그냥 부실 채권 사는 펀드처럼. 한편 지은은 두 번째 단계. 그녀 회사. 수민이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다. 냉장고에 붙인 증서 옆에 생일 초대장. 뭐로 건배할까? 민준 물음. 지은은 가족 봤다. 선택한 가족. 수민 웃음. 민준 미소. 닫힌 문에. 그리고 열린 창문에 잔 부딪힘. 수민 주스 상자 들며 깔깔. 서울 근교 어딘가 버린 가족이 선택의 대가 배움. 담보집 없음, 구원딸 없음, 황금 자녀 희망 없음. 지은에게 환영 안함 선언. 그래서 노력 그만. 집 가져간다고 웃음. 하지만 더 했다.
잔인함을 수민 대학 기금으로, 거부감을 우리 다운페이먼트로, 집을 미래로. 별은 메이플 스트리트 위와 같지만 여기서 밝고 가능성 가득. 핸드폰에 수민 선생 문자. 또 상, 약한 친구 도움으로. 지은의 딸, 버린 조부모가 아닌 이기심제로 쌓은 삶에서 배운 친절. 안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계단 오름. 진짜 가족. 사랑 입장료 안 받고 희생 점수 안 매김. 아침 수민 행복 깨움. 민준 아침 차림. 지은 선택 도시에서 1. 상호 존중 3. 행복냐 물음. 상처 주려 했지만 가격표 없는 사랑 둘러싸인 집에서 답 암네 행복. 최고 복수는 내 것 돌려받기 아냐. 잃은 게 무의미할 만큼 더 나은 것 쌓기. 메이플 스트리트 집 사라짐. 자리 얻으려 애쓴 소녀 사라짐. 대신 같이 아는 여인. 혈통 아닌 사랑 선택 어머니. 가족은 DNA나 주소 아님 깨달은 사람. 나타나고 머물고 제공 아닌 존재 사랑. 집 사서 낯선이 파름. 과정서 더 귀한 거 샀다. 자유. 그게 모든 팬이 가치?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었어. 수민에게 말함. 이제 그냥 집 아니, 이제 아무것도 아님. 남 이야기 각주. 배운 교훈 남기고. 우리 이야기 쓰임. 매 페이지 더 낫다.